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7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빠른 역습을 결합한 공격 축구를 구사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공격 전개와 찬스 메이킹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플레이는 토트넘의 주요 득점 루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팀의 공격력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자원인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장악력과 빌드업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데안 클루셉스키가 익숙한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기용되면서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측면에서의 돌파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과부하를 받고 있으며 도미닉 솔랑키 역시 골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단조로워지고 상대의 수비진이 대비하기 쉬운 패턴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침투형 공격수의 부재는 팀 공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와 핵심 수비수 로메로, 반 더 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구신과 그레이의 임시 수비 조합이 나설 예정이지만 두 선수의 호흡이 부족하고 조직력 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수비진 구성은 첼시의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지공과 속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활용하는 공격진은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마두에케와 파머, 펠릭스는 개인 기술과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춘 공격수들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드리블 돌파와 패스 연계는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중원의 엔소 페르난데스는 경기 운영과 전진 패스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잭슨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카이세도와 라비아의 수비 가담은 중원의 안정성을 더하며 토트넘의 느린 빌드업을 차단할 강력한 수비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안정적입니다. 콜릴, 바디아실, 쿠쿠레아로 구성된 백스리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수비 라인 간격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탄탄한 수비는 토트넘의 역습 시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팀의 현재 전력과 경기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첼시가 공수 밸런스 면에서 확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볼점유율을 통한 경기 지배력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부상 이슈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공격에서도 해결사 부재로 득점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첼시는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토트넘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중원의 안정적인 점유율과 창의적인 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주도권을 빼앗긴 채 수비적으로 밀집된 경기 운영을 강요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체급과 전력에서 앞선 첼시가 경기를 지배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득점 수는 많지 않겠지만 첼시의 승리와 언더가 유력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으로 루벤 가르시아와 페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주전 윙어 사라고사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이전보다 저하된 상황입니다. 직전 세우타전에서 힘겨운 역전승을 거두었으나 공격 전개 방식이 다소 단조롭고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오로즈의 개인 돌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진이 대비하기 쉬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카테나와 보요모의 중앙 수비 조합이 제공권과 대인 방어 능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몬카율라와 토로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팀 전체의 수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도 신속히 복귀하며 수비 라인을 정비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알라베스의 빠른 공격 전개를 견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한 공격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스토이치코프와 비센테가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역습을 주도하지만 이들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리디를 제외하면 중원의 패스 연결이 다소 미흡하며 공격 패턴 역시 키케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단순한 크로스 공격이 주를 이루어 상대 수비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전 미네라전에서는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조직력이 흔들리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무리뉴와 아브카르가 중심이 되는 수비진은 제공권과 수비 범위에서 강점을 보이며 디아라의 좌측 풀백 기용으로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발생해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단조로운 전개 방식으로 인해 수비 싸움이 경기의 주요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는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알라베스 역시 중원의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해 공격 전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수 전반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두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와 언더 경기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속공과 조직적인 전진 패스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폴리타노와 흐비차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하며 공격을 이끌고 이들의 활발한 측면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컵 대회에서는 로테이션으로 인해 라치오에게 패했으나 이번 리그 경기는 주전 선수들이 모두 복귀할 예정이어서 경기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앙귀사와 맥토미니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압박과 넓은 활동 반경은 상대의 미드필드를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루카쿠가 연계 플레이와 강력한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며 폴리타노의 빠른 드리블과 슈팅 능력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디 로렌조, 라흐마니, 부온지르노로 구성된 변형 백스리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역습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커버 플레이를 펼칩니다. 또한 골키퍼 메레트의 침착한 선방 능력은 실점 위기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 중심의 지공 전개를 선호하지만 최근 주요 공격 자원인 타바레스와 디아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파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삭센과 자카니가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 창출을 시도하겠지만 카스테야노스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예측 가능해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힐라와 로마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귀행두지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통해 상대의 빠른 역습을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치오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주요 자원들의 결장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나폴리의 강력한 수비 조직을 뚫기에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나폴리는 베스트 11이 복귀하면서 탄탄한 수비와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라치오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나폴리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양팀의 수비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언더 경기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직전 카세레노전에서는 상대의 거센 저항을 받았으나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며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리즈만과 알바레즈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아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세비야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리즈만은 뛰어난 시야와 창의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알바레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득점 감각으로 세비야 골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폴과 바리오스가 넓은 활동량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고 상대의 공세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히메네즈와 랑글레가 주축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해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해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하려 하지만 주력 측면 자원인 에주케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 파괴력이 다소 저하된 상황입니다. 직전 올로트전에서는 대량 득점에 성공했으나 이는 상대의 수비적 약점이 부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원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패턴 플레이가 단조로워지고 전방에서는 로메로가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세비야는 페르난데즈와 루케바키오의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틀레티코의 견고한 수비망을 뚫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살라스와 바데가 강력한 제공권과 위치 선정을 통해 상대 공격수들을 견제하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을 전면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콩가와 귀델리의 수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대 중원의 조직력에 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공격 전개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비야는 측면 자원의 부재와 중원의 부족한 창의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하며 치열한 수비 싸움으로 인해 경기 결과는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